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어느덧 이번 학기도 오늘이 사실은 이제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15주 차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절 그리고 명경대전에 그 휴일로 인한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15주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강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터 이번 주 보강함으로써 이제 한 학기 강의는 명실상부하게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화장품 제조 공정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13강 때 화장품의 안정성,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안전성을 갖다가 우리가 시험을 하거나 그럴 때 주로 이제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 첩보 시험이라든가 또 피부 테스트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지만은 그 중에 이 동물을 갖다 이용한 그런 이제 시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바로 이렇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시험, 효력 시험, 효능 시험 이런 것들이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는 이제 그러한 그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동물을 갖다 가능하면 그 시험 동물로 사용하지 않고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대체를 해서 시험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오늘 그와 더불어서 오늘은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화장품의 안정성, 안전성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인 유효성, 즉 효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유효성 시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바로 이러한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 동물 대체 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 이런 것들의 발전은, 이 바이오 헬스와 관계가 된, 즉, 사람과 관련된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접촉을 하게 되는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그 영향들이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또는 어떤 위해성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까지는 실험 동물을 활용해서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유효성 이러한 평가들을 갖다가 많이 진행을 해왔어요. 이랬던 것들이 이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물에 대한 윤리 의식이 확산이 되고 또 동물 실험의 결과가 반드시 이게 동물 실험이라는 것이 인체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 동물을 갖다 대체하는 시험법에 대한 개발 필요성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특히 그 배경에는 꽤 오래됐어요. 195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몇 년이에요? 60여 년 전이죠. 그렇죠? 60여 년 전에 러셀하고 버치라고 하는 두 분이 논문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인도적인 실험에 관한 원칙. 좀 더 인도적으로, 즉 사람에게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은 어떤 동물에게도 좀 더 그들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인도적 실험 기법에 관한 원칙이라고 하는 이제 저서를 갖다가 통해서 실험의 절차상 수반되는 그런 고통 또는 이제 실험 동물에 대한 윤리적 의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저서에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세
세 가지의 R, 3R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인도적인 실험 기법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다. 특히 어떤 실험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3R이라고 하는 것은 R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맨 처음이 뭐냐면 reduction. reduc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소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이제 화장품의 어떤 환경적인 활용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잠깐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reduction은 말 그대로 감소라는 뜻이죠. 뭐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하는 횟수를 또 동물 실험하는 그런 실험의 종류를 이런 것들을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reduction.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replacement. replacement는 대체예요, 대체. 바꾼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즉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랬었던 것을 이제 다른 방법, 동물을 실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대체가 되는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평가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finement. refinement는 뭐냐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 바꾼다 또는 보완한다, 개선한다 그런 의미예요. 즉 동물 실험을 갖다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개선을 하고 개량을 해서 동물들에게 고통을 덜 주거나 혹은 고통을 안 주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개량하고 개선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3R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195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동물 대체 방안의 어떤 움직임을 갖다 이제 주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앞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 실험에서 괜찮으면 사람에게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즉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서 동물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를 인체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혹은 인체에 그대로 재현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라든가 또는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체에 적용하는 그런데 좀 어떤 가까운 그러한 이제 시험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제 배경으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의해서 동물 실험 결과를 보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임상에서의 약효라든가 또 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고 또 그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대체 시험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절실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동물 대체 시험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그러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어쨌든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한 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고안이 되고 최근의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인체 줄기세포. 인체 줄기세포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체 줄기세포에는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성체 줄기세포가 있죠. 그렇죠? 성체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우리 세포로부터 추출을 해서 그래서 그 성체가 가지는 그 세포가 가지는 어떤 이제 복제 이러한 그 것들을 갖다 이제 할 수 있지만 배아 줄기세포는 뭐죠? 배아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람으로 태아로 성장하기 위한 아주 초기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줄기세포인 수정란 이후에 얘네들이 핵분열을 하면서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은 배아의 단계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을 하면서 어디는 팔, 어디는 심장, 어디는 뇌, 어디는 다리, 어디는 뭐 내장 기관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분화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활용하면 어떤 그 치료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신장병, 신장병을 투석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런 어떤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장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아줄기 세포 중에서 신장에 해당되는 그러한 줄기세포들만 배양을 해가지고 신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식을 한다라든가 이러한 연구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 배아줄기 세포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배아줄기 세포는 바로 수정란이라는 거예요. 수정란으로부터 이제 태아로 성장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기관으로 바로 분화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이제 단계거든요. 수정란이라는 건 뭐예요?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수정이 된 직후부터 분열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들이 이제 배아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정자도 필요하지만 특히 난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난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한 달에 딱 하나씩만 배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배란 유도를 한다라든가 이제 실험적으로는 또는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의료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뭐 배아줄기 세포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따르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한 것이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유도 분화 줄기세포. 다른 말로는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합니다. 인체 유도 분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우리 성체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거꾸로 진짜 이렇게 돌렸을 때 어느 순간에 거기에 소위 이야기하는 그 초기의 신호를 갖다 탁 바꿔주게 되면은 이 배아줄기 세포처럼 그렇게 모든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을 갖다 최근에 만들었어요. 연구를 갖다 통해서.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유도 분화 줄기 세포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세포로도 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능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만능 줄기 세포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제 인간 유도 분화 줄기 세포를 갖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실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제 올라와 있고요. 또 조직을 갖다가 이제 어떤 칩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배양을 하거나 또는 장기 칩을 갖다가 이제 장기와 관련된 그런 칩을 갖다 이제 활용하거나 또는 3D 프린팅을 갖다 통해서 조직 재건 기술을 갖다가 지금 이제 적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술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기술들이 사실은 이 실험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 대체를 해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면서 또 유효성을 갖는 그러한 이제 평가에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동물 대체 시험법을 우리 화장품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동물 대체 시험법의 경우에는 이미 꽤 됐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벌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 대체 시험법의 일종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험 방법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나왔었던 것들인데요. 피부 감작성 시험이에요. 감작성이라고 뭐라 그랬죠?
예, 느낄감자에다가 어떠한 그 작용을 갖다 피부에 어떤 특별한 작용, 즉 트러블이라든가 알러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나 알러지를 갖다 시험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로는 국소림프절 시험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2007년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는 기니픽, 즉 뭐예요? 실험용 돼지죠. 실험용 돼지 중에 하나인 기니 피그, 요 돼지를 갖다 이용을 한 시험법을 갖다가 이제 마우스, 실험용 쥐죠. 마우스를 대체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림프구의 증식량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니피그를 이용한 시험법을 갖다 이제 마우스로 바꿨다는 거죠. 기니피그의 경우 그거는 동물 아닌가요? 동물은 동물인데 이제 벌써 아까도 잠깐 나왔었던 것처럼 수량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마우스의 경우에는 한번 실험할 때 몇십 마리씩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예, 이 돼지의 경우, 실험용 돼지의 경우는 인간보다 그 마우스보다는, 예, 이 실험용 돼지의 경우가 인간의 조직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량을 갖다 적게 테스트를 해도 좋고, 또 그리고 돼지 동물 수도 이제 훨씬 적게 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수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고, 또 하나는 고통도 훨씬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러한 방법이라는, 또 광독성 시험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화장품 중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들은 햇빛을 갖다 쬐었을 때, 예, 그 물질들이 어떤 이제 반응을 하면서, 햇빛에 반응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그 새롭게 형성된 물질은 우리 피부에 어떤 알러지라든가 또는 트러블을 갖다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광독성 시험법의 경우에도 생체 외 3T3 NR6 광독성 시험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험법인데, 이거는 기존에는 기니피그를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을 세포 생존율, 예, 세포 생존율, 이게 이제 그 실험적으로 배양을 하는 그런 이제 세포 생존율을 갖다 측정하는 세포 시험으로 그런 이제 대체한 시험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회 투여 독성 시험. 네, 한 번만 이제 어디로 주로 이제 경구 투여도 하게 되겠지만 또 주사로 하는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요. 예,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의 경우에는 고정 용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2008년에 이제 제한이 됐고, 예, 동물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하든, 그러니까 동물이 이제 몇 마리가 죽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죽었는지 그걸 확인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반수 치사량이라든가 반수 치사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단회 투여 독성 시험법을 투여 용량에 따른 명확한 독성 반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실험을 함으로써 동물 수도 감소시키고 고통도 경감시키는 그런 이제 대체법으로 활용이 된 거고요. 또 단회 투여 독성 시험법, 또 이거는 이제 급성 독성 클래스 방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방법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동물 사망을 갖다 종료 시점으로 하던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 정한 용량에서 사망할 동물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생체외 피부 흡수 시험법의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건데, 살아있는 동물에서 물질의 흡수 정도를 측정하던 방법을 인체 피부 모델,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 자체를 아예 대체를 해서 인체 피부 모델을 갖다 활용한, 예,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피부 감작성 시험법에 있어서는 저 위에서는 국소림프절 시험법이었는데, 여기에는 DA법을 이용한 국소림프절 시험법이에요. 예, DA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기니피그를 이용한 시험법을 마우스로 대체하고서 세포의 ATP 에너지량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림프구의 증식량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시험법인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방법들이 또 제안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피부 감작성 시험법의 경우에는 엘리사법을 이용한 국소림프절 시험법. 이 경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림프구 증식량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물론 이 경우에도 기니피그 대신에 마우스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서 엘리사 장비로 림프를 갖다 이제 측정하는 그런 이제 시험 방법을 갖다가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점막의 경우에는 이제 소각막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안점막 자극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소각막 그럼 멀쩡한 소를 갖다 놓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2011년, 2014년에 이제 개정이 된 건데요. 기존에는 살아있는 토끼의 각막을 갖다 이용을 해서 토끼 둔에다가 이렇게 어떤 약물을 갖다 주사한다라든가 어떤 이제 시험물질을 주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점막 자극 시험을 갖다 했었던 거를 이제는 이제 도축한 소의 각막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제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자극 시험법으로서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한 피부 자극 시험 이런 것들도 기존에 토끼를 이용해서 피부 자극성을 갖다 이제 평가했던 시험법을 3D로 제작한 인체 피부 모델로 이제 대체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방법이고요. 또 안점막 자극 시험법의 경우에 앞에서는 소각막을 이용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닭의 안구를 갖다가 이용한 안점막 자극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토끼 각막을 갖다가 이용해서 안점막 자극 시험을 하던 것을 갖다가 요거를 이제 도축된 닭 우리 이제 많이 식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도축된 닭의 각막을 대체한 이제 그런 시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단해 투여 독성 시험의 경우에 앞에서도 이제 앞장에서 나왔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제 용량 고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은 이제 독성 시험법을 갖다가 이제 미리 정한 용량을 갖다가 늘리기도 하고 또는 낮추기도 하면서 그때에 이제 변화하는 양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독성 시험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피부 감작성 시험법 여기도 이제 또 2016년에 이제 새롭게 또 제안이 된 건데 이거는 펩타이드 반응성 시험이라고 해서 기존 동물을 갖다 이용한 피부 감작성 시험법을 펩타이드가 뭐죠? 우리 이제 단백질이라잖아요. 단백질의 반응성 분석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13번째로는 안자극 시험,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시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로 제작한 인체 각막 모델로 이제 대체를 해서 이제 시험하는 거라든가 또 피부 감작성 시험법의 경우 인체 세포질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래서 기존 동물을 이용한 피부 감작성 시험법을 인체 세포질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인체 세포질은 어떻게 하느냐? 인체 세포질의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의 세포를 갖다가 아주 미세한 양만큼 떼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배양을 하고 증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또 안자극 시험의 경우에는 단시간 노출에 따른 생체외 안자극 시험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기존의 안자극 시험은 이제 토끼를 갖다 이용해서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는 거고요. 또 피부 감작성 시험법으로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인체 세포주에 이제 그 루시퍼라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효소의 활성 시험을 이용을 해서 피부 감작성 시험을 갖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체 세포주를 갖다 이용해서 피부 감작성을 평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 것이죠. 또 똑같은 피부 감작성 시험법인데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 시험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니피그를 갖다가 이용을 한 시험법을 마우스로 이제 대체를 하긴 하는데 이 경우에 유세포 분석기 장비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림프구의 증식량을 갖다 측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동물의 수도 감소하고 고통도 경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피부 부식성 시험법의 경우에는 경피성 전기 저항을 갖다 이용한 피부 부식성 시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즉 토끼를 이용했었던 그런 시험을 갖다가 생체 외에 경피성 전기 저항 시험으로 우리 사람의 그 경피성 전기 저항 시험으로 그렇게 이제 대체를 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인 거고요. 꽤 많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19번째가 피부 감작성
방법 중에서 인체 세포주의 루시퍼라제 활성 시험을 이용해서 피부 감작성 시험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갖다 이용했었던 거를 인체 세포주를 갖다 활용한다. 그리고 피부 부식성 시험법으로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한 피부 부식성 시험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예, 인체 피부 모델을 갖다 활용을 해서 기존의 토끼를 이용했던 그런 이제 피부 부식성 시험을 대체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 효능 평가 시험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요. 피부 부식성 시험으로 또 다른 형태로는 장벽막을 이용한 피부 부식성 시험이에요. 토끼를 이용한 피부 부식성 평가를 갖다가 이제 생체외 장벽막, 사람이 인체의 생체외 장벽막을 이용해서 피부 부식을 평가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료들은 전부 식약처의 화장품 동물 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미 제안이 되어 있고 많은 부분의 어떤 이제 평가들, 즉 유효성 평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점차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새로운 그런 이제 방법을 갖다 끊임없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의 동물 대체 시험법들로서 어떤 것들이 지금 이제 기존의 동물을 대체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떠한 그런 이제 방법들을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제안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 동물 대체 시험법의 몇 가지 사례들,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가 이거는 우리가 뭐 분석 기관도 아닌데 임상 평가 기관도 아닌데 그것까지 하기는 좀 시간도 사실 제약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꼭 참고를 해서 그래서 업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또 이제 화장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이제 요소가 뭐냐면 화장품의 유효성 시험이에요. 유효성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수업을 통해서도 또는 뭐 이제 그 수업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설명을 들었다시피 사실은 이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의 효능 또는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증명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능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고 또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시험들이죠. 화장품의 경우 뭐 여러분들 뭐 정의를 통해서 다 알다시피 피부를 미화하고 청결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화장품의 그런 이제 기능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금 더 유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름 억제라든가 미백 또는 육모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양리적인 기능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메시우티칼이라든가 더마코스라든가 코스메틱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그죠? 그런 등등의 이제 조금은 좀 화장품에서 조금은 이제 의약품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 즉 기능을 강조하고 효능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소비자의 요구도 그렇고요, 그렇죠? 소비자의 니즈도 그렇고 또 어떤 이제 개발자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지금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화장품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절실한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요. 또 그렇다면 화장품의 유효성 시험은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되느냐.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유효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제 안전성 또는 안정성 이런 데서도 이제 다루었지만
소위 인비트로, 비트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인비보의 이제 상대적인 말인데, 인비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실험이에요. 그런데 인비트로인 경우에는 뭐냐면 생물체나 생명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어떤 실험적으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갖다 인비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유효성 시험 방법은 유효성 시험 방법은 이렇게 화학적인 분석이라든가 인비트로 또는 동물이나 인체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관능 시험이라든가 또는 관능 시험을 통한 이제 주관적인 방법 그리고 또 기계들을 갖다가 기계 장비를 갖다 통한 객관적인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객관적인 방법으로서 스킨 바이오 엔지니어링 테크닉 즉 피부 생명공학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접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응용을 하고 있죠. 그런 이제 그 효능을 갖다 이제 측정하기 위한. 또 기기적인 측정법은 피부 상태의 계측 방법에 따라서 물리화학적 특정 측정법 여기에는 이제 광학적 측정법이라든가 역학적 측정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의 생리학적 측정법, 피부 각질 수분량 측정이라든가 피부의 수분 증발량 또는 피부의 보습 효과 또는 피부의 피지 분비량, 피지성 기능 이런 거를 측정한다라든가 피부의 pH 또는 각질의 턴오버 또 피부 온도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이런 것들 그리고 더불어서 말초순환 측정법 요거는 이제 피부의 혈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저런 이제 화장품의 유효성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볼 내용은 보통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킨 바이오 엔지니어링 테크닉 바로 non-invasion 테크닉이라고 하는 스킨 바이오 엔지니어링 테크닉이니까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인체를 갖다가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고요. 또 같은 제품의 실질적 유효 검증 과정에 대한 원리, 유용성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봄으로써 유효성 시험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화장품의 유효 시험에 대한 그 내용들은 조금 뒤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